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정재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컨텐츠 제작 회사 및 단체 등에서 영상 제작에 관련된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모션 그래픽 또는 미디어 아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영상에 관련된 수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 시리즈 애프터 이펙트 교재에서는 대부분의 관련 내용들이 세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에 관련된 영상 작업의 특성상 애프터 이펙트는 단순히 메뉴 또는 기능의 위치만 숙지하는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교재에서도 특히나 중요하고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위주로 움직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사용법의 원리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기계적으로 익힌다고 하여 실제 작업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애프터 이펙트의 사용법을 포함하여 실제 활용을 위해 해당 기능의 원리 및 사용 용도,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션 그래픽 장르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 합성 등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 작업을 기능과 함께 연관지어 설명할 예정이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익히며 영상 작업에 대한 기본을 함께 배우는 것을 강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 작업을 처음에 접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학생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기능에서 특히 실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특히나 중점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며, 이후 멘토 시리즈 교재를 참고하며 복습하신다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의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를 모두 수강하게 되신다면 영상 작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한 프로그램적 기술 이외에도 영상 작업에 대한 감각이 필수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신 다음 꾸준한 복습 및 연습을 이어나가신다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점차 감각 또한 갖추시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 꾸준한 추세로 유튜브 시장을 필두로 영상 산업 전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상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영상 산업 취업 희망자, 정확히 애프터 이펙트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관련 전공자들 모두에게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영상이라는 작업은 대단히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흥미를 가지고 시도를 하시지만 정확한 준비 과정 없이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영상을 직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취미나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서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성공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핵심 위주로 진행해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줄여서 에펙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은 동영상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기본적인 영상 이론 또는 영상 관련 용어 및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기 이전에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상 이론 및 그리고 관련 용어, 그리고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동영상 작업 또는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영상을 작업할 거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가 바로 이 프레임이라는 요소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매체는 처음부터 모든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나열된 무수히 많은 연속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속 사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잔상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 이미지가 움직인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영상을 만드는 원리가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고양이가 달려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총 6장의 사진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때 들어가는 각 6장의 연속 사진들, 이 연속 사진들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동영상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동영상 작업을 할 때조차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집을 하게 되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게 되는 거죠. 당연히 프레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임은 더 부드럽게 됩니다. 여섯 장에서 2배가 넘는 12장을 사용했을 때 처음 해봤던 동영상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동영상의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영상은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1초에 들어가는 프레임 횟수를 우리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작업을 하기 이전에 가장 최초에 설정을 하는 것 중 하나로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 때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 같은 동영상 전문 편집 그래픽 프로그램 등에서도 작업을 하기 이전에 가장 처음에 설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동영상 제작을 할 때마다 프레임 횟수를 올려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프레임 횟수가 많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동영상에서 부드러움은 더 많아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높은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동영상이 어디에서 재생이 되고 어떤 목적에 의해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주로 일반적으로 동영상 제작 업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레이트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에는 주로 24프레임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3.98프레임 또는 23.976fps 등이 사용이 되는데 프레임 레이트를 보통 줄여서 FPS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그 어떤 설정을 만지지 않으셨다면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영상은 29.97프레임으로 보통 촬영이 되게 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 레이트이며 컴퓨터 등에서 재생이 되고 또는 이제 TV 방송 영상 등에서 방송국 쪽에서 주로 기준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9.97프레임 그리고 동일하게 같이 30프레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현장감이 더 생생해야 된다거나 사실감 등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 같은 다큐멘터리 또는 스포츠 영상 그런 영상들의 편집 등에는 주로 60프레임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60프레임으로 제작이 되게 되면 이제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가감 없이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60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할 때 그냥 최초에 설정을 한다고 해서 없던 동영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촬영을 할 때부터 카메라 등에서 미리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올바른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셔야지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프레임 레이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부드러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촬영할 때는 초당 24프레임이나 또는 더 낮은 초당 15프레임 이런 식으로 촬영할 동영상을 들고 와서 애프터 이펙트 등에서 그냥 단순한 설정으로 60프레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없던 프레임이 더 많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각 프레임 레이트를 미리 숙지를 하셨다가 제작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애초에 촬영하는 단계부터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제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를 떠나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적 실제로 촬영하는 분량이 적다 보니까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24프레임 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굳이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인 설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이제 한 장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려서 제작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제작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미리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지만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표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초당 15프레임, 12프레임, 8프레임,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엔 300프레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프레임 레이트를 단순히 그냥 쭉쭉쭉 외워놓기만 한다기보다는 영상 제작 목적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해상도라는 것인데, 사실 해상도라는 용어도 우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실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를 산다거나 TV를 산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조차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해상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영상의 가로, 세로 사이즈, 즉 이제 크기에 대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단순히 해상도를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하고요. 정확히는 이제 제작하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해상도라는 것은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흔히 영상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의 가로, 세로 규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이고 있는 규격들 이외에도 요즘에는 온라인 SNS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업로드를 목적으로 가로, 세로가 지금 보고 계신 사이즈가 아니라 1:1인 사이즈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냥 단순히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일종의 규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종이를 원하는 모양으로 크기를 잘라서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A4 용지, A4라는 규격을 가지는 용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보고 계신 것도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풀 HD 1920, 1080 풀 HD 사이즈가 되고요. 자, 풀 HD 이외에도 요즘에는 보통 흔히 4K라고 부르는 UHD 등급의 화질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K까지 화질이 올라가게 되면 풀 HD를 약 4개를 이제 모아놓은 정도의 화질로서 훨씬 더 2배에서 막 4배까지 이제 화질이 무조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영상이 4K로 제작되고 있지는 않고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서도 4K 등급의 영상을 이제 받아들이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높은 등급의 컴퓨터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풀 HD 화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풀 HD, QHD, HD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 숫자가 실제 동영상의 가로, 세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풀 HD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가로는 1920 그리고 세로는 1080이라는 사이즈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때 이 숫자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이제 바로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되는데 동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이 사이즈는 픽셀이라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픽셀이란 것은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최대로까지 확대를 했을 때 보여지는 이제 네모난 칸 하나하나를 이제 픽셀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픽셀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1920, 1080 풀 HD 기준으로서 1920, 1080이라는 것은 픽셀이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등급들로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그 안에 더 많은 픽셀이 담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화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픽셀 하나당 색깔 단 하나씩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말은 한 화면 안에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 세로 10:10 사이즈의 픽셀 규격이랑 20:20 규격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똑같은 동그라미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로 세로가 10:10이면은
굴곡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좀 많이 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약 2배가 높은 20대 20 비율에서 동그라미를 표현할 때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왼쪽에 있는 그림보다는 훨씬 더 계단 현상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더 화질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에 있어서 그 경계면이나 화질 등 이미지를 훨씬 더 생생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색감까지도 더 많이 풍부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을수록 동영상의 화질은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레이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많은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어떠한 이미지의 합성 등의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라는 동영상 편집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레이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것은 층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장짜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밑에서부터 이제 최초의 배경을 먼저 하나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음 층이 되는 다음 레이어 꽃 이미지를 합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층 액자로 보이는 액자 레이어를 또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층으로서 이미지를 쌓아준 다음에 겹쳤을 때 하나의 이제 완성된 편집 이미지가 완성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 작업 등의 편집 등에서도 굉장히 이제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인데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같이 쌓아 올렸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애프터 이펙트의 이제 작업 화면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화면 중에 레이어를 나타내는 레이어 패널이고요. 자,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배경이라고 적혀 있는 배경 레이어가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텍스트 로고라는 레이어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래픽 1번, 그래픽 2번이 순서대로 쌓여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레이어로 구성을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아래쪽부터 차례차례로 쌓아 올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한 장짜리 완성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층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는 레이어가 우선적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아래쪽에 깔린 레이어는 위에 있는 레이어에 당연히 가려서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 층으로 배경 레이어가 가장 아래쪽, 그리고 텍스트 로고가 그 위로, 그리고 그래픽 1번, 그래픽 2번이 쌓여 있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초의 배경 이미지가 먼저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그래픽 1번과 2번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텍스트 로고가 단순히 이제 그래픽들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밑으로 깔려서, 즉 배경 이미지와 그래픽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을 쌓아줌으로써 우리는 그래픽 편집 등에 훨씬 더 이점을 가지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상 작업에서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방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알아둬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CC 2020 버전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홈이라고 부르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홈이라는 화면은 제일 최초 이제 대문과 같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전에 했던 작업을 불러와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홈 돼 있죠. 그리고 learn
하면은 이제 어도비에서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알아두면 좋을 법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싱크 세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의 이제 구독 계정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뉴 프로젝트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 줄여서 AEP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즉 프로젝트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애프터 이펙트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뉴 프로젝트를 선택할 시에는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 오픈 프로젝트를 선택할 시에는 이제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작업물이에요. 밑에 보시면 리센트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작업물을 이런 식으로 목록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들은 선택을 해서 금방금방 조금은 더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뉴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이 홈이라는 화면은 꼭 굳이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실 거라면 위에는 X를 눌러서 그냥 닫아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왼쪽 상단 구석에 있는 홈 버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빠르게 다시 홈 화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애프터 이펙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면 패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각각의 화면 패널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각 기능에 따라서 이제 사용 용도에 맞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뭐 작은 기능들에 관련된 패널들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화면 패널들 구성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은 총 3개의 화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젝트 패널, 그리고 중간에 가장 커다랗게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컴포지션 패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가장 길게 자리 잡고 있는 타임라인 패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프로젝트 패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작업 파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동영상 파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진 이미지 파일들, 그런 식으로 애프터 이펙트 외적으로 외부에서 내가 불러들여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그래픽 파일들을 이제 프로젝트 패널로 최초로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패널 안에서 하나씩 꺼내다가 이제 작업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최초로 이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을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 파일 등을 불러왔을 때 모든 파일들은 최초로 프로젝트로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썸네일, 그리고 파일 이름, 그리고 간단한 파일의 세부 사항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하신 뒤 이제 내가 필요한 파일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제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꺼내신 다음에 실제 작업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애프터 이펙트 화면 중에 가장 커다란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컴포지션 패널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컴포지션이라는 패널로 부르게 돼요. 하지만 실제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보통 흔히들 그냥 간단하게 뭐 미리 보기 화면 또는 프리뷰 화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말 그대로 우리가 동영상 작업을 하면서
작업하게 된 중간중간 결과물, 중간중간 움직이는 그 동영상 결과를 바로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 재생을 시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리 보기 화면, 프리뷰 화면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불리고 있는 거고요. 사용 용도 또한 우리가 작업할 때 보는 이제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애프터 이펙트 패널들 중에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는 타임라인 패널인데요. 자, 우리가 작업하게 될 작업물은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재생되는 이제 시간을 표시할 부분이 필요해요.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시간을 표시해 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시간 타이밍을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하게 돼요. 바로 지금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제 어떤 위치, 어떤 시간대에서부터 어떤 시간대까지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어떤 움직임을 삽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때문에 이제 이 타임라인 패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하게 되는 작업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이제 화면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쪽 편에 왼쪽 편에 위치한 부분과 오른쪽 편에 위치한 부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레이어라는 곳을 작업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화면에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치값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각 레이어들은 각각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각 레이어들의 각 타임라인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편집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 어떤 시간도 표시가 되고 있지를 않고요. 그리고 어떤 버튼들도 우리가 만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줄 것인지, 어떤 동영상, 어떤 사이즈의 어떤 분량의 동영상을 작업을 할 것인지 일종의 새 문서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념을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개념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치면 정말 새 문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중간에 컴포지션 패널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New Composition 그리고 New Composition from Footage 라는 버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팅을 맞추게 되고 그 컴포지션 안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애프터 이펙트를 실제로 사용하고 배우기 이전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컴포지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같이 만져보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잡아야지 내가 작업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첫 강의는 영상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하며 어쩌면 경우에 따라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애프터 이펙트를 함께 만지면서 차근차근 학습하시게 된다면 점점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되실 거고요. 모든 영상 작업, 특히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고 익히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 꼭 복습하셔서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전 강의 내용에 더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식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정 안 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1:1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조작 및 키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